자, 지금 뭐 대통령이 헬조선이라고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자조하지 말고 자부심을 가지더라 이러는데, 자부심을 가지라고 좀 이야기를 하려면 장관 3명을 임명하면 3명 중에 2명이라도 좀 나아야 되는데, 지금 장관 3명 임명했는데 2명이 누더기가 되고 있어요. 아, 이번뿐만이 아니죠. 이번뿐만이 아니죠. 지금 뭐 한두 번이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저 총리 인사 때부터, 저 이완구 총리 때부터 지금 한두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사만 했다면. MB 때까지 가기 시작하면은 무려 9년 동안 인사만 하면은 10명 중에 7, 8명은 다 지탄 받는 사람들이 앉혀졌다. 그래도 잘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노무현 정권 때 장관 인사할 때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 재산 문제 가지고 이렇지 않았다니까요. 예를 들면요, 유시민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됐을 때 재산이 유시민 씨 한 3억 4억이고 그 건강보험료 좀 한 1년치 늦게 낸 거,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했어요. 이런 거 가지고. 그리고 그때 정말 크게 문제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를 안 낸 게 아니고 한 1년 늦게 낸 거 그랬었는데, 이 정권 들어오면요, 그건 기본이고, 그런 것들은. 이번에 김재수 그분은 뭐 자기 어머니를 그냥 빈고층에 넣어가지고 공짜로 국민세금으로 막 치료받고 이러고 다니지 않았습니까? 뭐 10년 동안 2,500만 원 받았다고 그렇게 지금 나오고. 전세 뭐 93평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하고 겁을 안 먹어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이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 그러면은 아무도 겁을 안 먹습니다. 무슨 싸움을 합니까? 이래가지고. 조윤선도 보니까 그 얌전하게 생기가 부부간에 돈도 많이 벌 건데, 굳이 또 저기 외환위기 왔을 때 97년도 IMF 때 강남의 반포에 아파트를 2채를 사가지고 그걸 2채를 팔아서 7, 8억인가 얼마를 벌었대요. 대단한 투기 솜씨가 있어요. 제가 지금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돈이 많은 사람은 국정에 참여하면 안 되는 거냐? 아니, 참여할 수 있죠. 참여할 수 있는데 아무리 이해를 해도요, 그런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부정부패 척결을 반드시 하겠다는 의지가 있겠냐? 떨어지겠죠, 당연히. 아니, 돈이 많은데 세금 제대로 내고 성실하게 일해서 1년에 몇백억씩 번 사람이 지 1년 생활비로 5억이든 10억이든 쓰면 누가 뭐라 그럴 겁니까? 세금만 제대로 내고 투기 안 하고. 문제는 돈은 썼다는데 영수증도 없고 그걸 갖다가 뭐 거의 현금으로 쓰고 이렇다는데 어디다 썼냐 하니까 말도 제대로 못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그 자녀들 뭐 유학비에 송금했다는 송금 자료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부정부패 척결에 의지도 없을 거고, 부정부패 척결을 한다 해도 겁도 안 먹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는 그건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그 돈이 많은 사람의 능력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 능력이라는 것은 돈을 버는 능력이지 국정을 운영하는 능력하고 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계속 그 보수라는 사람들은 뭐 보수는 원래부터 도덕이나 능력이라 그러는데, 그 좋은 능력 가지고 돈을 벌면 되는 거예요, 민간에서. 그러니까 저기 민간에서 슬쩍슬쩍 편법과 탈법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은 그야말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능력이 탁월하지, 국정을 맡아서 그렇게 하면 되죠. 왜 국정을 들어오냐 이거예요. 국민들을 갖다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일하고 관계없다는 것은 전직 대통령 몇 명이 확실히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부정부패 척결을 하겠다. 예를 들면 박 대통령 사실은 그 선거 공약에도 그랬었고요. 부정부패 척결의 적임자로 많이 그때 얘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친인척비가 적을 거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친인척적은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려고 그러면요, 최소한 사정 라인 이런 데다가는 가진 거 없어가지고 잃을 것도 없는 사람 안 치는 게 맞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게 목표라면은 그건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놓고 법 쪽에서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을 사령관에 앉혀놓고 부정부패와 싸우겠다고 하니 이게 되지도 않잖아요. 법 쪽에서 제일 많은 사람이 아니라 법 쪽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진경준이고, 아, 2위인가? 전체 공무원 중에서 제일 많은 사람은 우병우. 아, 전체 공무원에서 제일 많고 2위가 진경준이겠네요. 네. 법 쪽에서. 그거 무슨 부정부패 척결이 되겠어요. 그건 우리가 솔직히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이 자칭 보수들 막 글 쓰고 성명서 나오는 거 보면은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 이 라인업 가지고 부정부패 척결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죠. 소경 하나 그냥 어디 소 뒷다리 가다가 밟은 거 말고는 뭘 할 수 있겠어요, 이거 가지고. 자, 저는 이 정권의 부정부패 척결은 제 개인적으로는 유병헌 문제를 문을 닫을 때 끝났다고 보고 있고, 그 뒤에 크게 기대도 안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말년에 들어서 아주 노골적으로 뭐 돈 많아서 좀 시끄러우면 어떠냐 하면서 그냥 사람들을 갖다 꼽으려다 보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국민들 앞에
이 굉장히 안 좋은 시각을 심어주는데 왜 임기 말기에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어떤 시선들을 국민들한테 머릿속에 박으면서 자기 지지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그 심리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마도 이런 싸움을 이길 수 있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저는 뭐 청와대하고 얘기해 본 적은 없지만은 송영이 워낙 제대로 걸렸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은 조선일보도 엎드릴 거고 다른 언론사도 함부로 덤비면 큰일 나구나 이렇게 마무리 될 거라고 지금 계산을 하는 게 아닌가. 과거에 3인방 때 제압이 그렇게 돼서 정윤회 씨하고 3인방 때 이번에도 그런 식으로 제압이 돼서 그냥 의혹만으로 모든 것이 되진 않는다. 검찰이 수사해 보니까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 그런다. 그래서 끝났다. 부패한 언론이 만들어낸 일종의 소설이었다.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려고 하기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실이 3인방 때하고는 다르게 알려져 버렸죠. 그리고 3인방은 사정기관 라인은 아니었잖아요. 3인방 자체가. 지금은 사정기관 사령 문제니까 검찰 수사 결과 아무 문제 없다고 나와도 그거는 안 믿는다 이거죠. 사정기관 사령부기 때문에 지금 그 3인방 때가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임기도 상당한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임기 초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임기 말이에요. 그리고 막말로 친박 대권 주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권력의 누수가 벌어진다고요. 길어야 이 정권 이제 내년에 대선 레이스 들어가면 끝난다 이렇게 되면요. 사정기관도 안 움직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 계산을 하고 있다면 계산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계산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게 보수 진영의 전체의 대권 창출 구도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거 아닌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보여요. 지금 계산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반기문 플러스 친박 이 구도에는 엄청난 악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구도가 무너지는 거지. 이런 구도에서 반기문 씨가 여기 왜 들어옵니까? 이렇게 되면. 근데 이번에만 진압해버리고 가면 우를 앞세우고 이 친박이 전체 이 보수 여건을 갖다 다 장악해서 반기문을 대권으로 만들기 쉬워진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 조윤선을 이번에 저렇게 문제가 조금 있을 수 있는 사람인데 다시 박은 것도 결국 반기문하고 연락 라인으로 한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패만 보고 남의 패라든지 어떤 국민적 시각을 너무 생각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좌우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그 싸던 대로 했었는데 막 잔머리를 써요. 그래서 야 롯데 좀 비틀어가지고 골프장 뺏으면 되겠다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머리 안 쓰나? 야당은 머리 안 쓰고 무슨 뭐 롯데는 머리 안 쓰니까 이 청와대나 이 여당 다 그렇고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야당도 뭐 자기들끼리 추미 안 쳐가지고 막 계산하고 있는데 다 자기들이 그냥 잔머리 해가지고 내가 이겼지 하고 있는데 양쪽 다 지금 마찬가지 상황. 추미애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저거들 되면 바로 사드 반대를 당론화하겠다더만은 아직도 안 하고 멍구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런다 보십니까? 반대는 손 들고 나가지 않았나요? 뭐 추미애 씨가 좀 이제 바로 하겠다고? 아니 자기는 반대인데 당론은 그래도 좀 들어봐야 된다면서 슬그머니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늘어뜨리더라고. 근데 아마 그건 반대로 뭐 가게 될 거고요. 그건 뭐 그쪽에 그 유전자 자체가 그건 돌이 없는 거고. 저는 뭐 추미애 씨 이제 약간 벗어났는데 뭐 아주 간단하게 이 친문들의 전략이라는 것은 안철수가 거의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뭐 거의 변수도 안 되는 상황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호남 너희들이 갈 데 없다. 이제 안철수한테 뺏길 거다 싶었는데 갈 데 없다 싶으니까 문재인이 부산을 공략하고 TK 이번에 좀 공략이 됐잖아요. 이번 총선 때. 그래서 추미애 대구. 그래서 TK, PK 표를 뺏으러 들어간다. 이 전략인 겁니다. 어차피 호남 너희들 따라올 거니까. 이것도 엄청난 잔머리를 쓴 거죠. 지금 서른 의원이 김부겸 의원이 지금 TK로서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하잖아요. 근데 서른 의원이 거기에 사실상의 이 캠프 자장처럼 앉았더라고요.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이 판을 갖다가 짜고 아주 이 교묘하게 치네 이렇게 보여요. 예전에 이제 전두환 정권 때 민정당이나 여당을 만들고 그것도 불안하니까 민한당 야당을 또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그래서 다 자기들이 패를 다 줬다 그러는데 지금 친문들 하는 게 경선에 이제 이 흥행하려다니까 이제 막 그 다른 후보들까지도 자기들이 만들어내 가지고 가져오는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문재인의 흥행을 위해서 정청래 씨를 또 내보낸다는 말도 나오고 그래 자기 편들이 다 같이 뛰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는 정말 좋은 방안이다 박수 치겠지만은 다른 쪽은 안 보냐는 거죠. 다른 쪽은. 그럼 다들 봤을 때 이번에도 보면 갑자기 이종글이 나오고 또 상곤이 나오고 이럴 때 이 사람들 뭐 흥행이 하도 뻔하니까
그 중에 또 조금 자기들이 싫은 송영길은 빨리 날리고 나머지 2명 둘러리 세우는구나 이렇게 보였죠. 그래서 오늘 그 좀 보수 언론에 좀 아는 선배가 이제 사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언론계에서는 많이 서로 통하고 합니다. 이 건에 대해서. 근데 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래가지고 보수 정권 창출하겠냐 그래서 지금 보수 정권 창출이 끝났어야 정상인데 이 상황이면요. 저 친문 세력들의 하는 행태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지막 희망이 있는 겁니다. 친문이 전시작 정권 이양을 받겠다, 사드 반대를 하겠다. 그러면서 또 뭐 여러 가지 뭐 친북적이거나 종북적으로 보일 수 있는 그런 대북 안보 정책을 갖다가 구사를 하겠다고 아직도 이야기를 하니까 또 운동권 스타일을 버리지 못하고 뭐 노동자 어째서 하고 이러니까 여기에 희망이 좀 있는 거지. 안 그러면 대선 벌써 끝났다. 이 정도면은 뭐 거의 뭐 가는 상황이겠죠. 예, 이거. 저도 그래 봅니다. 자, 롯데 골프장에는 이제 저거 갑니까 어찌 됩니까? 뭐 정만 3군데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롯데에 지금 그 뭐 이인원 부사장이라고 이인자가 또 자살을 해버렸잖아요. 지금 아마 국방부가 지금 뭐 검토 중인다 그러는데 뭐 9월달에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이미 결정 났지 않았습니까? 롯데 골프장 가는 거 다 알려졌는데 이제부터 검토한다. 다 잔머리예요 지금 하는 것들이. 오늘 김천 시민들은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더만요. 원래 승산포대로 되돌아가라. 아니 되돌아갈 공산이 저는 크다고 봅니다. 예, 저는 다시 성산포대로 갈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데 제주 강정이 3번째였습니다. 제주 해군기지. 돌고 돌다가 한 번 옮길 때마다 데모가 한 배는 세적이 돼 있어요. 지금 김천도 성산보다 훨씬 더 강도가 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성산으로 다시 간다? 무산이죠, 무산. 저러다가 사드 배치 무산 되는 거죠, 이제 옮겨 다니다가. 저는 김천의 배치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는 좀 우려가 들어요. 근데 미국이 저거 돈으로 저거 군대로 한 개 가지고 오는 것도 이리저리 복잡한데 지금 북한이 SLBM이나 잠수함 전력을 가지고 등 뒤에든 옆에 좌우에 어디에서 쏠지 모르는 상황이면 사드를 한 8개를 갖다 놔야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사드를 8개 갖다 놓으려고 그러면 그거 이제 우리가 사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사와지겠어요? 지금 사드도 사와야 되고 팩스도 사와야 되고 이제 다 사와야 되는데 지금 사드 공짜로 주는 것도 지금 배치가 안 되는데 우리 돈으로 사온다는 게 그때는 진짜 국회 비준 필요할 거예요. 그때는 우리 그러다가 한민구 장관은 초고고도 그러니까 150km 이 상층 더 보다 위에 부분에 요격할 수 있는 SM3 이거는 그 이지스함하고 연결해서 하는 건데 그것도 또 검토하겠다고 그래요. 저 국방부 장관이 뭔 생각을 하고 이야기하는 건지 핵잠수함을 검토하겠다 그러는데 참 전부 다 미국한테 손 벌려야 되거든요. 아니면 다 미국한테 돈을 주던지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뭐 되겠어요? 미국이 공짜로 준다는 것도 못 받고 있는데. 그리고 김천 아마 이제 결정 나면은 롯데랑 뒤엉켜가지고 김천 성주 원불교 합세돼서 배치를 저는 못할 거라는데 저는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성산으로 갑니다. 성산 가면 성산의 이제 데모의 이제 이 시위가 한 10배는 세지겠죠. 더 세지겠죠. 성산도 못 가요. 어디로 갈 겁니까?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갈 거예요? 그냥 무산되는 거죠. 무산되는 거. 그 무산되면요 미군 철수합니다. 저도 무산되면 무조건 미군 철수하게 돼 있어서. 미군 철수를 하는데 동의를 합니다. 제가 진짜 아무리 봐도 이런 나라를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지켜달라는 말을 할 염치가 없어요. 변 대표나 저는 염치가 좋아가지고 지켜달라 못하는데 그래도 일반 국민들은 상당히 좀 뻔뻔한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정치인도 그렇고. 니네가 막 지켜주고 싶어서 막 미치겠지. 그래 지켜줘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너네가 지금. 필요하니까 이 한국에 붙어 있지. 너네가 필요 안 하면 나가도 벌써 기어 나갔을 거야. 지금 미 대선 좀 돌아가는 것 좀만 보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상황인지 아는데 또 이게 한국 언론 보면 또 그게 안 보이지 않습니까? 미국 상황이 전혀 안 보이잖아요. 네, 안 보이죠. 자, 지금 뭐 미국의 대선도 트럼프가 한국에서 보이는 거하고는 다르게 힐러리하고 격차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힐러리의 지금 이메일 게이트 폭탄이 어디로 터질지 모르는 양상이고 뭐 힐러리의 비호감도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한국만 태평성대입니다. 그나마 요즘에 그 강준만 교수가 이 트럼프 책을 책을 써가지고 썼대요. 네, 제가 그거 봤는데 그래도 좀 그래도 진실을 좀 알리고 있더라고 강준만 교수 책이. 그다음에 저 좌쪽의 지식인인데 그래도 좀 정확히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건 레이건 때 비교하면요 지금 힐러리가 한 트럼프에 한 10% 이상 앞서 있어야지 이기는 건데 비등비등하면은 트럼프가 이긴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 선거 전문가들 하는 얘기가. 왜냐면
하도 트럼프를 까대니까 누가 트럼프를 지지한다고 말을 안 떠든단 사회에 말이죠. 답을 이게. 하겠냐. 그래서 아무도 거의 말 10% 못하죠. 이상 힐러리가 이기고 있어야지 되는 건데 지금 분위기면 트럼프가 대세 잡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거. 예. 그런데 지금 뭐 5%, 7%, 뭐때 한두 개는 또 트럼프가 이기고 있다는 조사도 나오니 이 결과가 까보면 대중의 상상력을 초월할 수도 있을 거다 이래 보는데 한국이 급적입니다. 밴 대표 뭐 마지막 또 다른 거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 언론에 하여튼 그 영화 내부자들의 치부가 적나라하게 들어간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건 잘 됐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그건 이제 잘 됐다고 국민들이 그건 봅니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저걸 당연히 그렇죠. 어떻게 개혁하느냐 문제는 굉장히 어렵지만은 국민들이 알아서 자, 오늘 그 또 유력 언론인이 정말 멋있는 칼럼을 썼습니다. 고난을 벗삼아서 가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제목도 멋있지 않아요. 너도 나도 다 부패 저질러가지고 그걸 고난을 벗삼아서 간다고 떠드는 이 세태를 풍자했는데 옛날 같았으면은 야, 멋있는 칼럼이다 하겠지만 이제 국민들이 그 칼럼 쓴 너는 어떠냐고 묻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아 요즘들 좀 내가 어디서 얼마를 받아 먹었냐, 어디서 골프를 쳤냐, 어떤 접대를 받았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머리가 좀 아파가지고 하루하루가 고난이겠네요. 그러니까 언론인들 중에서 좀 근엄한 칼럼 그리고 바른 칼럼 쓰는 사람들이 제가 아는 사람 정말 저렇게 쓸 수 없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이제 국민들이 그걸 좀 간파하는 거예요. 아, 좋은 말을 써도 쟤도 뭐 뒤에 있겠지. 저는 그건 합리적 의심이라고 보고 그 부분은 이제 언론계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죠. 좌우간 이 지저분한 미천은 빨리 까져야 국가적으로 공익을 위해서 더 낫다. 이번에 그거 하나는 우병우 수석이 기여한 부분이 있습니다. 송희영 주필의 문제를 통해 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신문 칼럼 이런 거 좋은 말이라고 다 믿지 말고 한 번씩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뭐 가끔씩 특히 송희영 주필 칼럼 보세요. 얼마나 칼럼 멋있습니까? 제가 오늘도 페이스북에다가 해놨는데 화이트 칼라가 대한민국을 망한다는 칼럼이 있어요. 화이트 칼라는 사람들이 맨날 접대나 맞고 다니고 해서 나라 망한다. 멋있는 칼럼이지만 본인 보십시오 이거. 그분은 블루 칼라였나 보네. 네? 노가다였나 보네. 글 쓰는 노가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정말 송영 주필 사건이 아니면 국민들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 고난이 결국은 자기를 아는 게 고난이네요. 자기를 모를 때는 고난이 아니죠. 근데 참 자기를 아니까 고난이 된 겁니다. 전 대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